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온라인 수업 내용이 복습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내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양은 나가지 않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복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소화하는 내용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 이 시험 범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했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온라인 클래스도 똑같은 수업이니까 잘 들으시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 정리할 거니까 신경 써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중에서 지난번에 이미 정리했던 정기적 성질, 그리고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금속결합, 뭐 이런 내용들 이어서 오늘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할 수업은 여기 나와 있는 제3단원 전체입니다. 나머지 부분 결합의 극성, 루이스 전자 점식, 그리고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의 구조, 그리고 분자의 극성까지 정리를 하면 제3단원을 마치게 되겠고요. 알다시피 이번 2학기 1차 지필고사는 1학기 때 했던 수업 내용 약 30%, 그리고 여기 제3단원에서 다루는 내용 약 70%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3단원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이 2학기 1차 지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 결합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단어는 결합의 극성입니다. 이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중에 공부하게 될 분자의 극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루는 결합의 극성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두셔야 나중에 분자의 극성이라는 단어를 혼동하지 않고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결합의 극성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전기음성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전기음성도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나머지 결합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전기음성도가 무엇이냐, 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음성도를 이용해서 이제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우기는 했죠. 그리고 결합의 극성, 전기음성도를 이용해서 결합의 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학습 목표,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변화를 이해하고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화학결합이 서로 달라지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합한 원소들의 전기음성도 차이와 쌍극적 모멘트를 이용해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음성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음성도에 대한 영상이지만 이 전기음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 결합을 이룬 원자 사이의 줄다리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과연 결합을 이룬
원자 사이의 줄다리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수소하고 플루오린하고 줄다리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수소보다는 플루오린이 훨씬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죠. 보통 줄다리기 시합에서는 줄을 당기는 힘이 큰 쪽으로 줄이 끌려갑니다. 분자에서도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줄다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세게 당기면 그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공유하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걸 전기음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이미 알고 있죠? 이 전기음성도에 대한 개념은 이미 2단원에서 1학기 때 2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 게 플루오린이었고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전기음성도의 경향성을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 실험이라기보다는 제작하는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광이나 칼, 풀, 우드럭 등등을 준비하고요. 특히 이제 전기음성도가 주어져 있는 주기율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적어져 있는 전기음성도 값을 그냥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기율표를 우드럭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 주기율표에 적어져 있는 이 전기음성도 값에 맞춰서 수습광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겁니다. 보다시피 이제 이쪽이 누구겠어요? 바로 플루오린이죠. 바로 이제 전기음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타났고요. 이 전기음성도가 적은 쪽은 이렇게 작게 나타났습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2.1 이상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1.5에서 2는 초록색, 1.4 이하는 파란색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쪽이 높은 쪽, 그다음에 이쪽 파란색으로 가는 쪽이 낮은 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습광을 만약에 비율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쪽은 좀 낮은 거,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같은 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족이면 아래로 가는 거죠. 자,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왼쪽 아래가 낮고요. 오른쪽 위가 높은 상태가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아래로 갈수록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높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대체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 갈수록 높아지고 왼쪽 갈수록 낮아지고요. 같은 족에서는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결국은 이 높고 낮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같은 주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줄어들고요. 유핵전하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전기 음성도도 증가하는,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즉 아래로 가면이죠. 이건 오른쪽 가면이고요. 전자급 지수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면 전기 음성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낮아지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높아지는 아마 다음과 같은 모습의 전기 음성도가 나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플루오린 4.0, 그다음에 이쪽 프란슘 이쪽으로 가면은 거의 0.7, 0.9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지만 2.1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기 음성도의 그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플루오린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고요. 금속 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줄어드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적어지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그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4.0이라는 전기 음성도 값을 가지고 있고, 이걸 기준해서 전기 음성도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제 폴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폴링에 의한 전기 음성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를 살짝 보시면 눈치를 챘나 모르겠어요. 4.0, 3.5, 3.0, 2.5, 그리고 여기가 2.0이죠. 그리고 여기가 1.5, 1.0 이렇게 됨으로써 0.5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2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플루오린부터 출발해서 0.5씩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나중에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기 음성도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전기 음성도가 공유하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어떤 세기라고 한다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온화 에너지? 이것도 이미 우리가 2단에서 공부를 했죠. 이온화, 이온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에서 뭘 떼어내는 거죠? 전자를 떼어내어서 이 원자를 양이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자를 떼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려면 그 전자하고 원자하고 이 결합하고 있는 서로 인력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인력이 세다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 것이다. 근데 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기 음성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기 음성도가 센 쪽은 아마도 이온화 에너지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와 전기 음성도 경향성은 비슷하고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전자를 이렇게 붙드는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 경향성, 즉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죠. 고로 이온화 에너지나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가 크고 왼쪽 아래가 작다 하는 대체적인 경향성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단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커지는 그런 특성이 바로 전기 음성도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원자의 전기 음성도를 찾아보고 전기 음성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상 각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음성도의 크기도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나트륨은 금속입니다. 예, 금속이기 때문에 값이 좀 적어요. 0.9 밖에 되지 않고요. 플루오린이 가장 큰 건 알고 있죠. 4.0이고요. 염소는 플루오린 밑에 있잖아요. 얘도 큰 편에 속하죠. 산소는 플루오린 왼쪽에 있잖아요. 바로 왼쪽에 있어서 3.5. 칼륨은 금속이니까 낮을 거고요. 자, 탄소는 14족이면 중간 정도 있고요.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플루오린이 4.0이니까 가장 높고요. 뭐 산소, 염소, 탄소 나가다가 수소 2.1이죠. 그리고 이제 금속들이 되면 뭐 금속들이 되면 거의 뭐 1점에서 0점 얼마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아는 것도 알겠고요.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순서가 뭐예요? F, O, N 이렇게 나가죠. 바로 이 폰, 우리가 보통 폰 그렇게 말하는 플루오린과 산소와 질소가 바로 전기음도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플루오린, 산소, 질소의 전기음도가 크다는 건 이건 뭐 언제 어디서든 생각이 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찾아보자.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입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2단원에서 공부했던 기억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죠. 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음성도는 역시 원자 반지름이 작고 유효핵전화가 크다는 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도 당연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같은 족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원자 반지름은 커지죠. 그러므로 전기 음성도는 반지름이 커졌으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겠죠.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거 1s2, 2s2, EP5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총 몇 개 있죠? 9개 있네요. B는 1s2, 2s2, EP6에 3s1입니다. 전자가 11개가 있고요. 보다시피 A는 2주기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2주기 17족 원소고요. B는 3주기에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3주기 1족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른쪽 좀 위쪽에 있고, B라고 하는 건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죠. 2주기와 3주기, 2주기 가장 오른쪽, 3주기 가장 왼쪽. 그렇다고 한다면 A, B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는 건 너무 쉽네요. A가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A가 더 크고요. A는 2주기 17족 원소이고 B는 3주기 1족 원소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건 당연한.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결합의 극성 부분에 대한 이제 전기 음성도를 알아봤으니까 결합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에서 전하의 분포를 알아보는 자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나타나는 그림은 수소하고 플루오리나 수소하고 염화수소 분자의 전자 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는 보다시피 이렇게 가운데 공유 한 쌍 가지고 있고요. 플루오리나 수소는 수소하고 플루오린이 한 쌍. 플루오린 쪽에는 전자가 많이 있죠. 염화수소는 역시 이렇게 한 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나 플루오리나 수소나 염화수소는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괄호 안에 각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전기 음성도를 써보자 그랬죠.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보다시피 2.1이고요.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는 4.0입니다. 그러므로 H와 F 사이에 전기 음성도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F가 더 크죠. 자, 염화수소를 보면 수소는 2.1이죠. 염소는 3.0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염화수소를 보면 역시 염소 쪽이 더 강합니다만은 여기서 플루오린하고 염소하고 비교를 하면 플루오린이 훨씬 더 세요. 4.0, 3.0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기 음성도의 어떤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2.1에 대해서 이 플루오린이 나타내는 것하고 염소가 나타내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실은 이 전자의 치우침을 생각하면 수소 원자끼리는 전자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플루오린이나 수소에서는 플루오린이 훨씬 강한, 염화수소에서도 염소가 훨씬 강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 크기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때 각 분자에서 공유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는가라고 말을 한다면 수소는 치우치지 않고요. 플루오린이나 수소에서는 플루오린 방향으로, 염화수소에서는 염소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죠. 이렇게 이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 전자쌍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되는 건 실질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럼 차이가 클수록 어쩌겠어요?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는 정도는 더 커지게 되겠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경우에 결합이 극성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결합이 극성 결합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공유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을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와 같은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띱니다. 이처럼 하나의 분자에 서로 다른 부분 전하가 있으면 이를 쌍극자라고 하고 그 크기를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냅니다. 자, 쌍극자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결합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쌍극자라고 부르고요. 그때 그 힘의 크기를 치우치는 정도가 되겠죠. 치우치는 정도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치우치면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고요. 뭐 치우치지 않으면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거죠. 여기 보다시피 수소 분자의 경우는 어느 쪽으로도 전자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수소는 뭐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아요. 힘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이 공유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고 동등하게 공유되고 있는 경우를 무극성 공유결합. 우리가 무극성 공유결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전자의 분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를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염화수소처럼 염소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준다. 극성 공유결합도 구별하기 쉽습니다.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그건 극성 공유결합. 서로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 공유전자쌍은 전기음성도가 더 큰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때 전기음성도가 큰 쪽은 전자를 더 가져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가 표현이 되는데, 이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쪽에 화살표를 하고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쪽이 화살표 끝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분포가 염소 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수소 쪽은 이렇게 이제 좀 그 전자가 치우쳐 있는 모습이 좀 적죠. 즉 전자의 존재 확률이 좀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염소 쪽은 전자의 존재 확률이 좀 커졌다. 그래서 염소 쪽을 좀 크게 그리고요, 수소 쪽을 좀 적게 그리는, 마치 땅콩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려주는 게 바로 이제 전기 음성도에 의한 결합의 극성, 무극성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분자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부분 전하의 쌍을 쌍극자라고 그러고, 그 쌍극자의 크기는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내고요,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래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뮤는 QR이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Q는 전하량이고요, R은 바로 이 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쌍극적 모멘트는 더 크게 나타난다. 염화수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수소 쪽이 플러스, 염소 쪽이 마이너스. 방법은 플러스 화살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되는 분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자, 여기에서 물 나와 있습니다. 물은 어디가 플러스일까요? 바로 수소 쪽이 플러스, 산소 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화살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질소, 수소 관계에 있어서는 질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쌍극자 모멘트를 방향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극성 결합을 이루고 있죠. 극성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양쪽으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극성 결합이지만 산소가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겨요. 즉 탄소를 중심에 놓고 끌어당기는 정도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은 굽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산소 방향, 질소 방향 되어 있지만, 얘들은 직선형이기 때문에 뭐 어느 방향으로 끌려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합은 극성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성 결합. 어찌됐든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극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 자, 정리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구분입니다. 전기음성도가 같은 원자들은 무극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음성도를 떠나서 그냥 같은 원소면 무극성, 서로 다른 원소면 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지고 매우 크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극성의 정도가 매우 커지면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 자, 전기음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수소와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무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했습니다. 극성 공유결합.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그때는 아예 전자를 주고받는 듯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NaF 같은 경우에 NA는 금속이고요. F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NA는 왼쪽에 있고 F는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음수 차이가 매우 커요. 3.1이면 매우 크죠. 4.0의 플루오린과 0.9의 나트륨,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자들 사이의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실은 출발점이 똑같네요. 두 원자가 동등하게 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 결합,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면 극성 공유 결합, 그리고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전기음수도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건 많이 치우친다는 거거든요. 많이 치우치면 이온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실은 출발점이 똑같고요. 상황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았다 무극성, 약간 치우쳤다 극성 공유 결합, 그리고 많이 치우쳤다 이온 결합,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염화수소는 공유 결합 화합물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맞죠? 염화수소는 비금속끼리 결합된 거고요. 염화나트륨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겁니다. 이 결합 차이를 전기음성도 차이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서술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전기음성도와 결합의 어떤 차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염화수소에서 두 원소의 전기음성도 차이는 3.0과 2.1이기 때문에 0.9 차이가 나고요. 0.9는 큰 값이 아니죠.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염화나트륨에서는 2.1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조금만 차이 나는 경우는 공유결합입니다. 극성 공유결합이겠죠.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온결합인데, 대체적으로 이온결합을 이루는 경우는 그 전기음수 차이가 대략 한 1.7 이상 이렇게 잡습니다만은 딱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전기음수 차이가 보통 1.7 이상이 되면 그런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은 대부분 이온 결합을 하고 있더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구분해보자. 자,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 구분하는 건 쉽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각 분자들의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하시고, 서로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극성,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소는 질소 원자 둘이 결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와 질소 간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중심에 놓고 산소가 양쪽에 이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 되고요.
브로미나 수소도 수소하고 브로민 사이의 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극성의 세기가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 자, 얘들 같은 경우는 ClCl, 여기는 극성이 없죠. 같은 원소가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무극성 결합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극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전부 다 수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차이가 큰 건 당연히 플루오린과 결합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순서를 매겨보자면 HF, 그다음에 HO, NH, CH, 그리고 ClCl은 극성이 없습니다. 이건 무극성 결합이에요. 나머지는 극성 결합이고요. 자,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고요. 산소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소 쪽이 마이너스, 산소 쪽이 플러스를 나타내는 그런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합의 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자고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런 결합을 극성 결합이라고 그러고요. 어느 쪽으로도 끌고 가지 않으면 무극성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극성 결합이 일어나려면 서로 전기 음성도가 달라야 돼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면 당연히 한쪽으로 끌려가겠지. 그냥 줄다리기 시합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힘이 똑같습니다. 힘이 똑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죠. 그런 경우를 무극성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극성 결합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걸 이 화살표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쪽이 화살표 끝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같은 원소끼리는 무극성 결합, 다른 원소끼리는 극성 결합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은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잘 쉬시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내용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체적인 그런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잘 보시고 입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